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7주차 1강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 첫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를 통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는데요. 먼저 프로그램 활동 목표의 설정 원리, 두 번째 프로그램 내용 선정의 원리, 세 번째 프로그램 내용 조직의 원리에 관하여 이번 시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수업 내용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프로그램 설계 4요소에 관하여 잠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4요소는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는데, 자, 이들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는 방법에 영향을 주고, 또 목표는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내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내용은 목표하고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또 운영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의 4요소 간의 작용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네 가지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원리요. 첫 번째로 프로그램 활동 목표의 설정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지난 5주차에 걸쳐서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워낙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활동 목표는 모든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 자, 운동적인 측면에서의 영역으로 우리가 목표 영역을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예시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표라는 것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 변화를 지칭한다. 여기서 행동 변화가 꼭 예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내연적으로 드러난 변화도 우리가 이제 그 총칭해서 이제 행동 변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적인 영역에서 변화, 인지적인 영역에서 변화 이런 것들도 행동의 변화라고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활동 목표 설정 좀 더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전개하고 자원을 선택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데 모든 절차에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 모든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내용도 펼쳐갈 수 있겠고, 운영 방법도 펼쳐갈 수 있겠고, 어떤 자원을 예산을 얼마 투입할 것인가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프로그램 활동 목표의 설정입니다. 자, 프로그램 자원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준이 명확해야만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내용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선정하고 조직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또는 세부적인 목표, 즉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가업을 목표라고 그러고 보통 항목별로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제시하죠. 자, 어떤 내용에 대하여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행동 변화에 대해서 앞서 슬라이드 말씀드렸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모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활동 목표는
개인적 요구. 여러분, 이제, 기가 닳도록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좀, 미안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요구, 그다음에 10%는 실시 기간의 요구, 사회적인 요구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문화활동이라든지 진로 탐색, 성경, 국제 교류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거고, 실시 기간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설립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목적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사회적인 요구도 개인이나 기관 요구 못지않게 사회적인 요구도 적절히 포함해서 활동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활동 목표와 관련된 기본 원리, 이제 목표란 것은 청소년들에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행동 변화를 우리는 이제 바람직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 바람직한 상태 기준이 뭐냐? 이거 상당히 어렵고 애매하죠. 모호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직한 상태를 선정하면 안 되겠죠. 전문가들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태를 이루게 해줄 것인가, 그 바람직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어, 프로그램 개발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프로그램 활동 목표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이제 성장과 발달, 이게 바로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청소년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목표가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목표는 프로그램 지도 내용과 방법, 선정 및 조직, 지도에 관한 명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죠. 목표라는 것은 목적보다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목표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모험심을 향할 수가 있다, 뭐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제시를 해야만이 그런 모험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끝으로 목표의 설정 및 조정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지도자나 외부 전문가, 프로그램 활동 참가자까지도 직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자, 누누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앞서서 프로그램 이제 목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목표가 프로그램 설계사 요소 중에 하나였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요소인 내용입니다. 자, 내용 선정에 관한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활동 목표가 만들어지면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 활동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게 됩니다. 내용을 선정하면 됩니다. 목표를 이제 설정이 되면은 그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게 되겠죠.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은 참가자, 프로그램 실시 기간, 사회적 요구 분석을 기초로 선정이 된다. 역시 목표도 요구 분석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도 요구 분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내용은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중요한 단계이다. 자, 프로그램 내용의 종류와 분량은 청소년의 집단 크기라든지 특성에 맞게 선택하고 조절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0회기로 할 것인지 5회기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청소년 집단의 크기라든지 특성에 맞춰 가지고 뭐 집단이
정말 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집단은 최소한 10회기를 해야겠다. 이 집단은 뭐 5회기 정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집단의 특성이라든지 청소년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과 분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는 원리, 청소년 개인적인 연령이라든지 경험, 능력에 적정한 내용이어야 되고, 청소년의 기관 및 단체 요구를 포함해야 되고, 프로그램 목표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되고, 자,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할 때는 효과적이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서 슬라이드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의 4요소 가운데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조직할 때 조직 뭐 또는 구성이라도 해도 되겠죠. 구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계속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통합성 원리를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해야 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 후에 내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을 제시할 때는 정해진 원리에 의해서 분류를 해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내용의 조직 원리, 첫 번째 계열성의 원리인데요. 단계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단계성이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열성은 학습의 점진적인 발달을 촉구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주하여 종적으로 조직을 갖추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자,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내용이 조직돼야 된다는 거죠. 자, 쉽게 우리가 수학이라 했을 경우에 수학이라 했을 때 뭐 사치 연산을 배우고 분수를 배우고 뭐 도형을 배우고 또 중학교에 가서 집합을 배우고 이러한 식으로 쉬운 것에부터 어려운 것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하는 게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은 이제 우리 청소년 활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 가운데서 우리가 모험 활동을 할 때 했을 경우 모험 활동에서 우리가 먼저 쉬운 게 뭡니까? 먼저 맨손 체조를 한다든지 중주 운동을 한다든지 쉬운 것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험놀이 단계별로 어려운 것으로 또 단순한 것에서 더 복잡한 것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게 계열성의 원리 또는 단계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선정된 내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리에 의해 분리된 하위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범주하여 정리한다. 자, 프로그램의 종적인 행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한다는 건 종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프로그램의 종적 조직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단계를 만들어서 계열화시켰다. 자, 프로그램의 순서는 난이도와 학습자, 즉 청소년의 수준의 향상에 맞춰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계열성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에부터 특수한 것으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부터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떤 모든 청소년 활동할 때 뭐 배우는 걸 악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뭐 해양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래프팅을 배우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쉬운 것부터 하게 되죠. 쉬운 것이란 뭐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먼저 동영상을 시청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은 이런 쪽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직접 해보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단순한 것에부터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계열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계열성의 원리 또는 단계성의 원리가 뭐 초급, 중급, 이제 고급으로 나누어 이런 종적인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단계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쉬운 것부터 초급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계열성의 원리, 단계성의 원리입니다. 이 연속성의 원리는 이 1단계 뭐 초급이든 중급 2단계, 고급 3단계 이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용 간에 또 학습자, 또 청소년들 수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속성 또는 이제 계속성이라는 초급, 중급, 고급 어떤 수준 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연속성이 없고 너무나 뭐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는데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평균적인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갔는데 너무나 내용이 너무나 확 차이가 나고 뭐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 뭐 고급 수준의 내용이 다뤄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초급에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 때 내용도 적절하게 간격이 있어야 되고 또 수준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너무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는데 거의 초급에서 뭐 고급 수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적절하게 내용 간 또 수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연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또 보시면은 내용 후 선정과 조직은 이전 내용과 다음 단계 내용이 사이에 순조로운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원리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경험이나 수준과도 연속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자, 연속성은 반복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다 깊게 넓게 확장함으로써 학습적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거. 자, 연속성의 원리 이해되셨죠? 다음 원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조직 원리. 첫 번째 원리가 계열성의 원리였죠. 계열성의 원리는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초급, 중급, 고급 이와 같이 내용을 조직하는 거고요. 연속성의 원리란 것은 이 내용 간에 초급, 뭐 중급, 고급 내용 간 또 수준 간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초급에서 뭐 사물놀이 했을 때 사물놀이 이론을 배우고 두 번째 이제 장단에 대해서 배우고 세 번째 뭐 실제 사물놀이 뭐 장구면 장구, 부구면 부구에 대해서 실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 간에 또 수준 간에 갑자기 수준이 너무 초급에서 너무 뭐 중급으로 넘어가는데 고급 수준이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사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2단계 가서는 뭐 다른 국악에 대해서 뭐 내용을 조직한다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연속성을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 통합성의 원리는 뭐냐? 사실 이제 계열성의 원리와 연속성의 원리를 다 적용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는 뭐 내용 간에 또 수준 간에 단계별로 모든 게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련된 내용 지식들이 잘 연결이 되고 통합되어 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하는 거야. 여기 누가 봐도 이 프로그램을 조직을 했는데 사물놀이라는 게 딱 느껴졌는데 이게 사물놀이인가 아니면 이게 일반 농악인가 아니면 이게 국악하고 사물놀이하고 섞여 있나 이런 식으로 내용이 조직되면 안 되겠죠. 딱 누가 봐도 이 내용은 사물놀이로 딱 구성이 됐다. 이게 바로 이제 통합성이 형성이 된 거죠. 통합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이제 계열성의 원리에 의해 분류된 프로그램 각 범주는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그쵸? 계열성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돼서 영향을 주는 거, 이게 바로 통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급, 중급, 고급, 사물놀이 뭐 내용이 다 연결되는 게 이게 통합이고, 또 내용 간, 수준 간에도 연속성이 있는 게 연속성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게 이제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이 세 가지 계열성의 원리, 두 번째가 뭡니까? 연속성의 원리, 세 번째 통합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봉사활동을 예를 들어서 제가 계열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자 좀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계열성의 원리는 이제 단계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은 1회기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 다음에 2회기에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합니다. 3회기에 장애인 이해교육을 하고 4회기에 장애 체험을 하고 또 5, 6, 7회기에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고 8회기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계열성의 원리가 적용이 됐죠. 그쵸? 그래서 갑자기 오리엔테이션이 없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이게 계열성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계열성의 원리가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 어떤 겁니까? 오리엔테이션이고 끝 마무리는 뭡니까? 평가면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오리엔테이션하고 평가 마무리는 꼭 이제 단위 프로그램에 포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 하실 때도 제가 이제 그건 별도로 설명해 드릴 텐데 1회기에는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마지막 회기는 평가면 마무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계열성의 원리가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조직된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갑자기 뭐 이 얘기에 뭐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 계열성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 일반적인 뭐 특수한 것으로 이제 내용을 조직하는 게 계열성의 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계열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한 다음에 내용 간의 수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초를 하고 장애인 이해교육을 이제 장애인 봉사할 때 장애인 이해교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노인 이해교육이라는데 아동 이해교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 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 여기 있는 1회기부터 8회기가의 어떤 내용 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또 장애 체험도 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장애 시설을 이제 방문하는 거. 내용 간의 연속성이 있고 수준 간의 연속성.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단계별로 수준이 서서히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게 여러분도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연속성의 원리였고요. 자,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여기 이제 1회부터 8회까지 내용이 연결이 되고 통합되어 작용을 하는 게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자, 앞서서 앞선 슬라이드 내용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간에 연결이 되고 통합이 돼서 누가 봐도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이게 장애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구나 딱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면은 통합성의 원리가 잘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장애인 봉사활동 예시로 해가지고 계열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 조직할 때 여러분도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내용을 조직할 때 여기 세 가지 원리를 잘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의 4요소 가운데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는 행동 변화이다. 목표는 인지적인 목표, 정의적인 목표, 신체적인 목표로 분류할 수가 있고,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된다는 거, 프로그램 자원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된다는 거, 행동 변화 또 이야기 나왔고요. 개인적인 요구와 실시 기간의 요구,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할 때 이제 바람직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모호하죠. 이 모호한 바람직한 상태를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목표는 청소년 참가자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춰준다는 거. 자, 목표는 프로그램 지도의 내용과 방법, 선정 및 조직, 지도에 명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자, 목표 설정 및 조정에 있어서 프로그램 지도자나 외부 전문가, 프로그램 활동 참가자까지도 직간접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4요소 가운데 두 번째 이제 내용에 관한 겁니다. 프로그램 이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요구 분석을 기초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내용은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에서 중요한 단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의 종류와 분량은 청소년의 집단의 크기 및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는 원리,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내용의 조직 원리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한 후에 내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계열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본 강의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계열성의 원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계성의 원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그리고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게 계열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일회기는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회계는 마무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성의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교육,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 이론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장애 체험도 하고 그 다음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자, 연속성의 원리는 내용과 수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해라. 그렇죠? 갑자기 1회기에서 2회기로 갔는데 다른 내용이라고 해서 뭐 자원봉사 기초교육하고 장애인 이해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대상자를 교육을 한다든지 뭐 장애인과 거리가 먼 대상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간 수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통합성, 이제 세 번째 통합성의 원리. 내용들이 이제 연결되고 통합되어 작동이 되는지, 이런 계열성의 원리를 해서 작성된 프로그램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되고 또 내용 간 수준 간도 잘 통합돼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계열성의 원리와 연속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게 이 통합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열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는 서로 이 원리 간에는 톱니바퀴처럼 계속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계열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가 따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조직할 때는 이 세 가지 원리가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이제 원리가 적용이 되고 또 그 적용된 원리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설계 원리 가운데서 프로그램 활동 목표 설정,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프로그램 내용의 조직 원리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